안녕하세요. 올해로 87,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의 두피를 매일 살펴보고 있는 현역 피부과 전문의 박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탈모 걱정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머리를 감고 나면 빠진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정수리 쪽이 점점 휑해지는 느낌이 들고 거울 앞에서 무심코 뒷머리를 넘기다 어라 싶은 순간이 오고, 이게 그냥 나이 탓인가? 유전인가? 어쩔 수 없는 건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탈모는 유전도 노화도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머리를 감기 전에 단 한 가지 이것만 발랐을 뿐인데 수치 살아난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두피관리 노하우, 샴푸 전 3분 루틴으로 모근을 되살리는 방법, 고령자에게도 안전한 천연 두피 보호제, 비싼 약 없이 탈모 걱정을 줄이는 생활습관, 이 모든 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현직 피부과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클릭하셨던 그 영상도 떠오르실 겁니다. 어디에 꿀을 섞어 바르면 머리숱이 자란다. 머리 감지 마세요. 머리 빠집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거나 심지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검증된 탈모관리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응급백세지혜는 노년 건강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의학 정보를 가장 따뜻하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머리 감기 전 바르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탈모를 막고 머리숱을 되살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털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루에도 수십 가닥이 빠지고 자라는 순환기관입니다. 이 순환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두피 속 모낭입니다. 모낭은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아주 예민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류가 감소하고 피지 분비가 줄거나 오히려 과도해지고 노폐물과 각질이 축적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탈모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후천적인 두피 환경 변화만으로도 탈모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두피의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 뿌리 부분에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거나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피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모근을 보호하는 사전관리, 즉 샴푸 전 바르는 케어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깨끗하게 씻는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샴푸는 두피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 계면 활성제, 물리적 손 마사지, 이 세 가지는 예민한 두피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를 먼저 보호하세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샴푸 전 바르는 두피 진정 오일 또는 천연팩입니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 오일, 호호바 오일, 녹차 추출물, 달맞이꽃 오일 혹은 아주 부드럽게 희석한 꿀과 알로에 젤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샴푸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해 모낭을 지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저널 오브 카즈메틱 더머탈러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샴푸 전 식물성 오일을 바른 그룹이 탈모 속도와 모발 굵기 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성분을 어떤 방식으로 바르고 얼마나 자주 실천해야 하는지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입니다. 두피를 살리고 머리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3분 루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 전 두피 루틴 기본 구성. 제품 준비. 우선 시중에 판매되는 성분 중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로즈마리 오일 두피 혈류 개선 모낭 자극. 호호바 오일 건조한 두피 보호 피지 밸런스 조절. 달맞이꽃 오일 염증성 두피 진정에 탁월. 녹차 추출물 또는 알로에 젤 예민한 두피용. 꿀정제수 1:2 혼합에 보습 항균 작용.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되 시판 제품은 반드시 두피 전용인지 방부 제향료가 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포 방식. 샴푸 전 머리 젖기 전 상태에서 두피 전체에 바릅니다. 손가락 끝을 사용해 정수리, 측면, 뒷머리까지 고루 도포합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으로 누르듯이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2에서 3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방치 시간. 바르고 나서 3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두고 그 후 샴푸를 시작하세요. 이 시간을 활용해 양치질, 세수,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모공 막힘의 우려가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마무리하세요. 연령대별 맞춤 사용법. 60대 전후. 두피 피지선이 아직 활동하므로 가벼운 오일 로즈마리 또는 녹차 베이스를 사용. 주 2-3회 적용 권장. 저녁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 피부 재생과 수면 주기 고려. 70대 이상. 두피가 건조하고 얇아지므로 호호바 오일, 달맞이꽃 오일 등 보습 위주. 주 3회 이하,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반응을 보면서 횟수 조절. 두피가 민감한 분은 알로에 젤 단독으로 테스트 후 시작. 80대 이상 또는 극도로 예민한 두피. 꿀정제수 희석액 또는 알로에 젤만 사용. 5분 이내 도포 부드럽게 샴푸. 하루 건너 한 번 정도 두피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소량 유지. 민감성 대 지성 두피 구분법. 그리고 대처. 민감성 두피의 특징. 손으로 만졌을 때 따갑거나 감은 직후 붉어지고 잦은 각질과 가려움이 동반됨. 이런 경우엔 알코올, 멘톨 향이 강한 제품 금지. 알로에 젤, 꿀 희석액, 달맞이꽃 오일이 안전합니다. 지성 두피의 특징.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기가 끼고 이마나 두피 주변에 뾰루지가 자주 생김. 가볍고 흡수가 빠른 로즈마리 오일, 녹차 추출물 추천. 너무 기름진 오일은 피하고 소량만 얇게 펴 발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더. 샴푸 전 오일 루틴을 시작하셨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샴푸나 스타일링 제품을 점검해 보세요. 실리콘, SLS, 인공향료 함량이 높은 샴푸는 오일과 반응해 두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약산성 샴푸, 무약무실리콘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저렇게 몇 방울 바르고 3분 마사지했다고 머리숱이 다시 자라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탈모는 단시간에 모발이 무성해지는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모낭 위축을 막고 모발 성장 주기를 회복시켜주는 생활 루틴은 분명히 효과를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지켜본 두 분의 고령자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78세 여성 정수리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이분은 2년 전부터 정수리 탈모가 심해지면서 외출할 때마다 헤어 파우더로 머리를 가리고 모자를 꼭 써야만 했습니다. 가족들도 엄마 머리 왜 이렇게 휑해졌어? 라고 말할 정도였죠. 처음엔 고가의 샴푸를 바꿔 쓰셨지만 두피 가려움과 붉은기만 심해졌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권한 건 호호바 오일 녹차 추출물 베이스의 샴푸 전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하루 6컵 미지근한 물 마시기. 두피 마사지를 샴푸 전 손가락 끝으로 3분간만. 딱 6주 두피 카메라로 촬영한 모낭 상태가 선명하게 개선되었고 정수리의 모발 밀도도 10에서 15% 증가한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환자 본인도 모자가 머리에 붙는 느낌이 달라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혈류 개선, 염증 완화, 생활 습관 개선의 합작 효과입니다. 사례 2. 82세 남성 손자한테 머리숱 늘었네 소리 들었어요. 이분은 원래 탈모를 그냥 남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찍은 사진에서 머리 위 정수리가 너무 훤히 비쳐 보여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약은 안 먹고 싶고 뭔가 천천히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매우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샴푸 전 달맞이꽃 오일 3방울 도포 2분 지압 마사지. 이틀에 한 번 실천 저녁 시간대에만. 모자 착용 시간을 줄이고 햇볕을 10에서 15분 쐬기. 3개월 후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머리숱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어요. 내가 머리숱 많다는 말 2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찍은 두피 밀도 사진에서도 얇아졌던 모발이 굵어지고 탈락되는 수가 줄어든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어떤 특별한 유전이나 약물 덕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루틴 하나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그게 모낭의 생명력을 되살린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모발의 성장 주기에 AGN 페이즈는 충분한 산소 공급과 염증 억제 그리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 핵심을 실현해낸 것이 바로 샴푸 전 도포 두피 마사지 루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왜 나는 꿀이나 오일 발랐는데도 더 간지럽고 더 빠지던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잘못된 루틴 적용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제품의 성분을 정확히 보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실수는 향이 강한 아로마 오일이나 민감성 두피에 자극적인 제품을 그대로 도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트리 오일 100%, 민트 성분 함유 제품, 라벤더 시트러스 오일 등이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자극, 홍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캐리어 오일 오바, 해바라기, 알로에 젤 등의 희석한 상태로만 써야 합니다. 실제 한 환자분은 SNS에서 모발에 좋다는 추천을 보고 정제되지 않은 티트리 오일을 정수리에 직접 발랐다가 2주 만에 탈모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두피는 화끈거리고 딱지처럼 각질이 생겼죠. 이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모낭에 염증을 일으킨 사례였습니다. 2. 도포 후 너무 오래 방치하거나 씻지 않는 경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다니까 하루 종일 바르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바르고 그냥 잤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모공 밀도가 가장 높고 피지선 활동도 많은 부위입니다. 그 위에 기름 성분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모낭을 막고 염증성 탈모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두피 도포 제품은 샴푸 전 5에서 10분 이내 사용 후 반드시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자극이 약한 약산성 샴푸와 함께 사용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강하게 마사지하는 경우. 모낭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샴푸 전 마사지가 좋다고 해서 매일 혹은 너무 힘을 줘서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는 경우 오히려 미세 손상이 생기고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두피는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횟수는 주 2-3회, 마사지 시간은 2-3분 이내 손끝으로 지압하듯 살살 눌러주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소량, 짧은 시간부터 시작한다. 두피 반응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체크한다. 생활 습관까지 함께 조정한다. 충분한 수면 밤 11시 이전 취침. 당류, 인스턴트 식품 제한. 하루 5컵 이상 수분 섭취. 이런 분들은 4에서 8주 안에 모발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고 세안 후 배수구에 남는 머리카락 양이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왜 바르느냐입니다. 루틴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 내 몸에 맞게 적용하는 습관이 진짜 열쇠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피부보다 훨씬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4주, 8주, 12주 단위로 점검하며 루틴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주 실천 목표. 두피 환경 안정화 단계. 주요 목표. 머리 빠짐 속도 줄이기. 두피 자극 최소화. 오일팩 성분에 대한 반응 확인. 실천 포인트. 주 2, 3회 루틴 유지. 매회 사용량 3방울에서 5방울 이내. 사용 후 꼭 샴푸, 찬물 마무리 헹굼. 두피 사진 정수리 중심 1주 1회 기록. 점검 포인트. 가려움, 따가움, 각질 증가 여부. 감을 때 빠지는 머리수 감소 여부. 머리 감고 난 후 두피 냄새 감소 여부. 8주 실천 목표. 모낭 회복 시작 단계. 주요 목표. 모발 굵기 유지. 모근 부위 붉은기 감소. 육안으로 보이는 머리숱 변화 체크. 실천 포인트. 오일 성분을 교체하거나 섞어보기. 예 호바 로즈마리 1:1. 루틴 직후 미세 마사지 2분. 이틀에 한 번 이상 물 5컵 이상 마시기. 단백질 달걀 두부 식단 추가. 점검 포인트. 머리 빗을 때 빠지는 양 감소. 모자 안 착용 후 불편감 줄어들. 머릿결 변화 덜 뻣뻣하고 윤기 증가. 12주 실천 목표 모발 성장 환경 확보 단계. 주요 목표. 새로운 모발 성장 징후 확인. 탈락 주기 안정화. 스트레스 관리 병행. 실천 포인트. 루틴 횟수주 2회로 유지하며 피로 회복 우선. 수면 시간 7시간 이상 확보. 체중 급감급증 방지 호르몬 영향 차단. 모발 사진 전후 비교. 점검 포인트. 이마, 정수리, 가르마 부위 모발 증가. 타인 가족 미용사에게 변화 언급 듣기. 탈모약 복용 전과 후를 비교해 루틴만으로도 효과 체감되는지 확인. 따라하기 쉬운 3분 체크리스트 인쇄해 붙이기 추천. 오늘 두피가 가렵지 않았는가? 따뜻한 물로 감았는가? 샴푸 전 오일을 5분 이내 도포했는가? 마사지 시 손톱 대신 손끝을 사용했는가? 하루 5컵 이상의 물을 마셨는가? 탄수화물 간식을 밤 9시 이후 피했는가? 이 항목 중 4개 이상 실천했다면 당신은 이미 모낭 회복을 위한 생활을 잘 해내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루틴은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특히 탈모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문제는 조급함이 아니라 규칙성과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생활 습관, 머리 감기 전 바르는 3분 루틴이 어떻게 탈모를 막고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탈모는 나이와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샴푸 전에 오일이나 진정팩을 바르는 습관은 모낭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모발 성장 주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바르느냐입니다. 4주, 8주, 12주 우리 몸이 바뀌는 시간표를 이해하고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면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의 두피를 들여다보는 86세의 피부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초라해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고령의 환자분은 머리숱이 늘고 나서 이젠 다시 사진을 찍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모 치료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응급백 세지혜에서는 광고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없이 현직 의사의 진심과 경험만으로 노후 건강을 지켜드릴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료실 벽에 붙어 있는 문구를 공유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숱은 다시 자랄 수 있고 그 자신감은 당신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주치의 응급백세지의 박서연이었습니다.